우리는 지금 경제사의 길이 남을 거대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김지혁 PB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국들과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글로벌 경제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의 설계도 역할을 한 스티브 미란 보고서를 중심으로 향후 전망을 짚어보고 그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월 초 매우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국들과의 관세 협상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소식인데요. 당초 예고했던 전면적인 상호관세 부과 대신 각국의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4천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통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고 EU 역시 6천억 달러를 제시하며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베트남도 제조업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관세 완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스티브 미란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관세 위협을 통한 투자 유치 전략이 완벽하게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관세를 부과해 무역을 위축시키는 방식이 아닌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셈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티브 미란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의 성공이 바로 그의 보고서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미란은 처음부터 관세를 실제 부과하는 처벌이 아닌 협상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관세 위협을 통해 각국으로부터 총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받아냈고, 이는 미국 연방정부 1년 예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이것이 미란이 제시한 트리핀 딜레마 해결 전략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도 글로벌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그의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그의 다음 단계 계획들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의 핵심 전략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관세 위협을 통한 투자 유치, 성공적으로 완료된 단계입니다. 미란은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전략적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총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2단계, 말어라고 합의를 통한 통화 재조정, 시점은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을 자신의 리조트 말어라고로 초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환율 조정과 추가 경제 협력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협상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달러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새로운 금융 시스템 구축. 이 단계는 2026년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란은 두 가지 축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 SLR 완화와 금리 정책을 통해 미국 장기채 수요를 늘리고, 둘째, 디지털 달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해 글로벌 금융 패권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바로 트리핀 딜레마의 해결입니다. 1단계가 예상보다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2단계와 3단계에 대한 현실성도 높아져 우리 모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는 관세 협상 성공을 바탕으로 미란이 추진할 2단계 통화 재조정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란의 구상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에 이른바 말어라고 합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한국, 일본, EU 등과 대규모 투자 협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환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입니다. 이 합의의 핵심은 주요국 통화를 달러 대비 10에서 15% 정도 절상시키는 대신 미국 시장에서의 추가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을 현재 1,350원에서 1,200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신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주는 식이죠. 물론 이런 조정은 각국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 하락이라는 부담을 주지만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 사업 기회를 보장받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국가들 입장에서 투자 수익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 될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 재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세 협상을 통해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이 확보됐고, 이 자금이 실제로 집행된다면 글로벌 제조업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사례만 봐도 상당한데요.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패키징 센터 등 이 모든 프로젝트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이 아니라 연구 개발부터 부품 조달, 최종 조립에 이르기까지 전체 밸류체인의 미국 집중화를 의미합니다. 미라는 이를 경제적 주권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동시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어요. 저비용 생산 기지에서 고비용 지역으로 생산이 이전되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라는 이를 일시적 조정 비용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다 장기적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혁신적 변화입니다. 미란 보고서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수정된 부분이 바로 장기채 발행 전략입니다. 당초 100년 만기 제로금리 국채 발행이라는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시장 반발과 실현 가능성 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대신 SLR 규제를 완화해 은행의 국채 보유 부담을 줄이고 연준의 단계적 금리 인하를 통해 장기채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방향성을 바꾼 것입니다. 이를 통해 30년 만기 국채 발행을 대폭 늘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죠. 이는 시장의 저항 없이도 대규모 재정 확장이 가능하고 동시에 금융기관들의 수익성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평가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란 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달러 패권의 핵심 도구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약 1,800억 달러인데 이 중 95% 이상이 달러에 패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달러에 패깅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미국 달러의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즉, 한 개의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발행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달러 현금이나 미국 국채 등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해 1달러 가치를 유지합니다. USDT가 약 1200억 달러, USDC는 약 350억 달러 수준이며 이는 사실상 디지털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미란의 전략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세 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각국의 약속한 투자 자금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신속한 자금 이체가 필수적이거든요. 둘째, SLR 완화로 늘어나는 장기채 투자의 디지털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국채에 투자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보완하는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의 기반이 됩니다. 특히 미국과 투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간의 무역 결제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미국 금융 전략과 디지털 패권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자체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달러를 디지털화한 수준을 넘어서 복잡한 금융 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서비스 규모를 보면 국경 간 송금이 월 1,500억 달러, 기업 간 결제가 60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특히 국경 간 송금에서는 기존 은행 송금 대비 비용은 약 90% 절감되고 처리 시간도 3에서 5일에서 몇 분으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앞서 관세 협상으로 확보한 1조 2천억 달러 투자 자금들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자금을 송금하거나 미국 기업이 한국 부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 결제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란 보고서에서도 이런 효율성을 활용해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빠르고 저렴한 결제 시스템이 미국 중심의 경제권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이죠.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 확대를 위해 미국은 금융 규제를 전략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발행 요건을 완화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변화는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 대용품이 아닌 혁신적 금융상품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대규모 발행이 가능해졌고, 동시에 SLR 완화 정책과 연계해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주요 발행사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서클, 테더, 파소스 등 주요 발행사들이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고,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대형은행들도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에 본격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완화는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낳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들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규제의 조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으로 확보한 투자자금, SLR 완화로 인한 은행 대출 여력 확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유통량 증가, 여기에 단계적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유례없는 유동성 장세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2025년 글로벌 유동성이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달러 유동성이 40%를 차지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유동성이 무려 20%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유동성 확대는 자산시장 전반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부동산, 금,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모든 자산 클래스가 동방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기술주와 제조업주가 동방 상승하고 있고, 유럽은 ESG 관련 자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미국 투자 수혜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수출 의존주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성공은 스티브 미란 보고서의 현실성을 입증했고, 이는 곧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협상 성공으로 미란 전략의 실효성 입증, SLR 완화와 금리 인하를 통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 구축,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 패권의 핵심 도구로 부상,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자산시장 전반 상승 동력 지속. 우리는 지금 경제사의 길이 남을 거대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란의 전략이 계속해서 성공을 거둔다면 달러 패권은 더욱 공고해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 시스템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이 미국과 맺은 투자 협정들이 새로운 경제 질서의 기반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그 질서를 뒷받침하는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방향도 어느 정도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활용할 것인가가 남은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흐름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